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LTV 규제 완화, 민생 대책이라는데 문제는 금리와 DSR이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월 27일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간 연장,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부동산 금융규제 정상화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과세별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서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선된 부분을 보면은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2년 연장은 조치 계획으로 보면은 10월 27일 금일 기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기존 의무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까지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처럼 거래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처분 조건 때문에 급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던 물건이 물량들이 들어가면서 급매물을 거두어들이는 감소 효과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여기는 현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면은 12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로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속하게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현행은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이렇게 해서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좀 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무주택자 LTV 50%로 완화를 한다. 이 부분은 이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죠. 비규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그리고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 적용으로 해서 현행은 유지가 됐습니다.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에서 50%, 이렇게 해서 다주택자들은 비규제지역은 60%, 규제지역은 대출이 안 되죠. 근데 개선이 되면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를 허용을 한다라고 해서 현행은 15억 초과가 되면 주담대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나 개선이 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 부과겠죠. 대상으로 해서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를 허용을 한다. LTV는 50%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개선책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을 준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지역인 경우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 등에 따라서 20에서 50%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선 후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허용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LTV는 50%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15억 초과 아파트는 물론 고소득자들이 이제는 15억 초과 아파트에서 거래가 가능하겠죠. 거래가 가능하겠지만 LTV는 50% 적용됩니다. 그러면 중위소득자들 마찬가지로 이 15억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기는 무리지 않을까. 문제는 물론 가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DSR에 초과가 됩니다. DSR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자, 중위소득자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달 27일에 진행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인데 금융위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금융규제를 정상화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현 상황에서 규제보다는 높아진 금리가 대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가 1년 만에 2.5포인트를 인상이 되면서 시장금리도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실제 최근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6%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적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담대 금리가 8%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금리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주담대를 활용한 주택 매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무주택자들, 실수요자들, 여기서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소득자들은 가능하겠죠. 요번이 기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자들과 중위소득자들은 아무리 LTV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월 이자를, 원금과 이자를 내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의 2배 이상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 가격인 10억 8천만원, 여기 9월 기준입니다. 주택을 매입할 때 LTV 50%를 적용하면 5억 4천만원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담대를 6%로 적용을 할 경우에 매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323만원입니다. 그러면 물론 고소득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323만원을 내도 주택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를 내면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위소득자들이나 저소득자들일 경우에 이 5억 4천만원에 대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323만원 원리금을 내고 나면은 생활비라든지 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금리를 찾는 고객들이 대다수이지만 이 또한 지금 고정금리라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월 불이백은 만만치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LTV 규제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DSR은 40%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거래 활성화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DSR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해주는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도 쉽게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고소득자들이 혜택을 보면 LTV가 완화돼도 중저소득자들은 금리 인상으로 부담해야 할 원리금, DSR이 규제를 통해서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 있지만 고소득자는 DSR에 여유가 있고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5억의 아파트를 매입을 하면 50%면 7억 5천만 원을 6%로 대출을 받게 되면은 연봉이 1억 3,2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연봉이 이렇게 높은 사람만 실질적으로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50%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밑에들은 LTV가 50%가 풀려도 DSR에 막혀서 대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DSR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저소득자들과 중위소득자들은 지금 현재 매수에 뛰어들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DSR은 유지되고 LTV를 완화하면 결국 고소득자만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나서 혜택이 집중된다며 중저소득자들은 LTV를 늘려줘도 대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인 가운데 높은 금리에도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가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던 고소득 수요자들은 대출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15억 초과도 LTV 50%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영향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고소득자들의 약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은 변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제지역이 완화가 되면 해제가 되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취득세 완화의 발판이 되고 상승 시에 다시 힘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처분 조건 완화. 급매물은 줄겠지만 그래도 아직 매물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처분 조건이 완화가 되면 2년까지 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내놓으신 분들은 다시 걷어들일 확률이 있죠. 그렇지만
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매수가 없으면 시장은 당장은 상승 분위기로 가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 지금의 집값 하락은 대출 부담 증가로 인해서 주택 구매지수 상승이 문제입니다. 대출을 더 줘도 부담이 돼서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2% 후반에서 3%대까지 대출을 받다가 지금은 6% 이상이 되기 때문에 2배 이상 월 불입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하는 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금리가 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매수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규제지역 완화. 자, 규제지역 페널티가 최근 규제 완화로 상당 부분 완화되면 취득세 이외에 비규제 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며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택 구매지수 하락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규제지역을 풀어주고 완화를 해주고 15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약간 완화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매수세가 있기는 있겠지만 이 금리의 상승과 DSR 규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매수세는 당장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기존 상황을 더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 또한 고소득자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자들과 중위소득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혜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서민들이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정책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면 이 시장은 고소득자들에게만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러면 급한 사람은 급매물을 내놓고 이 급매물을 해소해야 될 사람들은 고소득자밖에 없어요. 저소득자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이 달달이 불입금액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있는 집도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원리금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수입이 늘지 않는 이상은 있는 것도 당장은 팔아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매물들을 처분해 줄 수 있는 것은 고소득자들밖에 없습니다. 왜? DSR 때문에 서민층이나 중위층은 대출을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출을 받아도 금리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2배가 상승했다라고 보면 내가 대출을 3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2배 상승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값은 아직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떨어진 데들이 있는 반면에 안 떨어진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급하게 떨어진 것들만 강조를 하면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시장을 한번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는 별로 없어요. 급매물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서민이나 우리 중산층, 중위층까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부동산 이 매수 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조치, 부동산과 금융 이러한 조치들을 빨리 완화를 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